YTN 개국 20주년을 맞이해 탄생한 국민신문고가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 후속 보도를 약속한 국민신문고. 방송 후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집중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재능기부 MC에 내로라 하는 스타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순이, 박수홍, 강신일, 김웅수, 김주환 등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가 국민신문고에서 성공적인 앵커 데뷔식을 치렀습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국민신문고는 실시간 문자 참여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 회 최고 문자 1,400건이 쏟아져 국민신문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탄생한 국민신문고. 재능기부 MC의 출연료와 시청자 문자 적립금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1일 앵커를 맡은 박성입니다. 김주환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YTN 국민신문고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난 지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조원 씨는 재능기부 MC로 국민신문고에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자리까지 맡게 돼서 정말 그때 우리가 잘했었나 봐요. 네. 참 뿌듯합니다. 네. 저도 다시 그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옆에 든든한 짝꿍이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됩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교통 안전, 또 불필요한 규제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수홍 씨는 어떤 주제가 가장 와닿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방송했던 LPG 구입 규제에 대한 방송이 제가 했으니까요. 네. 네네. 방송을 마치면서 매주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힐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국민신문고 탄생의 이유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방송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민신문고에 문을 열었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바쁜 사람 지나갈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때 혼란스러웠던 한 줄 또는 두 줄석이 대신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진행된 에스컬레이터 두 줄서기 캠페인이 결국 폐지됩니다. 국민신문고 첫 방송이었죠. 제가 이 방송을 유심히 봤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진행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방송을 보면서도 쉽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뿌듯하고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군요. 네. 두 줄 서기 캠페인은 시작된 지 8년 만에 폐지가 된 건데요. 출퇴근길 시민들이 정말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도 문자로 많은 의견이 쏟아졌었는데요. 폐지 후 시민들의 출퇴근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한 줄 서기가 훨씬 더 시간 아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은 그래도 걸어가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잘 없어진 것 같아요. 어차피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고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관리 방법을 해서 가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으네요. 두 줄 서기 캠페인은 폐지됐지만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오르내리는 건 위험하니까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폐지된 소식을. 네. 누군지 알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첫 해 1일 MC를 맡으셨던 인순이 선생님이 아닐까요? 생방으로 제가 안 해보던 말투로 출연이 엄청 아니고, 떨렸어요. 그죠? 예. 네, 성취감이 또 대단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성취감이 대단한 건 이게 시정이 됐다는 거죠.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시정이 된 그 뉴스를. 뉴스요. 예. 1회에 나와서 제 것이 해결됐으니까 저 이렇게 리본 참 잘했어요. 리본 거기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동면이랑 소파에서 개다리 춤춘 거. 놀이동산에 가서 해장국 못한 거예요. 제가 가게를 새롭게 오픈해가지고요. 그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무사하게 전역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온 거? 제 손으로 처음 살렸던 그 심정지 환자가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병원에서 상태가 많이 호전돼가지고 일반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아이가 결혼해서 또 손주를 낳아가지고 기쁨을 줘서
좀 성적이 좀 잘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워요. 자격증을 좀 따고 싶었는데 많이 못 따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조한 씨는 2015년을 보내면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일이 있다면 뭔가요? 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발레리나로서 뭐 공연은 많이 하지만 네. 가족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안타깝네요. 네, 좀 그랬던 것 네. 같은데 수홍 씨는 어떤 아쉬움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혼자 지내는 건데요. 뿌듯한 거는 국민신문고 1일 MC를 했던 것이 가장 뿌듯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TV 생방송 진행이 처음이라 정말 엄청 떨렸었는데 큰 사고 없이 다행히 잘 마무리됐었습니다. 정말 차분하시고 말씀도 고우시고 감사합니다. 무용하시는 거하고 정말 연결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수홍 씨도 좀 발레리노 같은 체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칭을 집에서 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했던 방송 중에서 누가 잘했나 비교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전거는 우리 국민 1,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전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네, 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나 살 수 없는 자동차죠. LPG 자동차에 대한 방송이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LPG 승용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LPG 연료도 친환경, 자전거도 친환경. 저희가 방송한 두 아이템에 공통점이 있네요. 저희가 좀 뭔가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고 산소 같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주제를. 네. 자전거 안전 문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참 높았는데요. 약 300건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방송 중 소개해드리지 못한 의견 몇 개 살펴보면요. 2037번님은 자전거 관련 정책은 자전거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2601번님은 해외 정책 따라하기 언제까지 할 건가요? 우리만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LPG 승용차 구입 규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문자가 1,898개 나왔습니다. 네, 뿌듯했습니다. 네.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선택은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3486님이 주셨습니다. 친환경 차원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지만 지금의 수혜자들에게는 좀 더 차별적인 혜택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6158님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찬성을 하면서도 기존 수혜자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방송 중 시청자 문자를 비교하면 정말 LPG 규제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네요. 네,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먼저 제 실험이 나올 텐데요. 정말 LPG 자동차가 경제적일까?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차종, 연식이 동일한 휘발유와 LPG 승용차에 10,000원의 연료를 넣고 주행거리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했거든요. 연료 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 기억 없이 막 달렸거든요. 네네. 저게 이제 자유로 다닌 거예요. 고양시에서 출발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자, 임진각 다 닫았죠?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LPG 연료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휘발유차는 이 연비로 따지면 좋았지만 연료비가 저렴한 LPG 승용차가 30km나 더 갔어요. 저희는 자전거 출퇴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궁금했었습니다. 네. 제대로 갇혀있고 출발하셨네요. 네. 경기도 남양주에서 송파구 문정동까지 어이구. 네, 20km를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달리셨는데요. 그 다음날 걷지 못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네. 예.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의 자전거 도로가 반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도 표지판이 없고 또 사고 위험성이 커서 지금도 차가 다니는데 막 계속 기다려야 되고. 네. 자전거 도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됐었어요. 저긴 인도였고. 네. 시대로 들어서면 자전거 도로가 끊긴 곳이 더 많아지고요. 차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위협도 너무나 커서. 지금 이건 차도잖아요. 네,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저기 깜빡이 킨 차들을 어떻게 사이로 통과하고 또 도로로 가게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길을 찾으신 게 저 아주 좁은 공간이었고. 저기는 정말 위험하네요. 어이구. 하지만 저희가 너무 힘들긴 했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 몸바친 기자의 투혼. 실험 부분은 자전거 팀이 이겼네요. 저희가 졌어요. 열심히 하셨네요. 네, 저희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LPG 승용차 구입 규제를 주관하는 관계부처가 어디였죠? 이게 굉장히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요. 네. 기획재정부, 또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이 규제를 푸는데 생각처럼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부서가 많아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국민들의 요청에는 공감을 하지만 휘발유나 경유 같은 다른 연료의 관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나요? 아무래도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세금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인 구입 규제도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저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해서 서울시 자전거 관련 정책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요? 네. 제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또 상당히 그 충격입니다. 핵심은 끊어진 것을 잘 보완하고 또 안전하게 자전거 전용도를 만든다든지 자전거와 차도 또 인도화를 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시원한 답변 부럽네요. 관계부처의 적극성에는 제가 좀 진 것 같아요. 예. 네, 좀 지신 것 같은데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네, 세금 때문에. 자전거 안전 대책, 시원한 답변만큼이나 대처도 빨랐습니다. 방송이 있고 일주일 정도 후에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했는데요. 특히 자전거 기동대를 투입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해에는 자전거 종합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 국민신문고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신문고가 큰 역할을 했네요. 네,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잘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PG 승용차 구입 규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렌터카, 택시로 사용됐던 5년 이상 된 LPG 승용차를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잘 됐네요. 뿌듯합니다. 네. 계속 터지더라고요. 빵빵 이런 식으로 해서 무서워서. 연기가 펑펑 나가지고 앞에서요. 내리라고 다 내려서 나가라고 나왔어요. 겨울철이다 보니 화재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국민신문고에서도 아파트 화재와 터널 화재에 대해서 집중 취재해봤죠. 네, 국민신문고 보도 후 대피 시설이 취약했던 노후 아파트에서 피난 대피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월 이후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안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YTN 국민신문고와 강남 소방서가 합동으로 터널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해서 사고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법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피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화재 시 피난 도구로 사용되는 왕관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홍상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탈출하시겠습니까? 3층에서 10층 이하의 아파트에는 비상대피를 위해 왕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먼저 발코니에 있는 지지대를 창밖으로 꺼내고 지지대 고리에 왕관기를 걸어줍니다. 지지대와 왕관기가 연결되면 줄을 창밖으로 던지고 왕관기 벨트가 풀어지지 않게 가슴에 꽉 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내려가면 탈출 성공! 11층 이상의 고층에는 왕관기 대신 피난 대피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대피 시설을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러면 안전해요. 그렇다면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보도의 황보연 기자입니다. 터널 내 화재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를 빼야죠, 차!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금물. 자동차의 엔진을 끄시고
열쇠를 꽂아둔 채로 신속하게 걸어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 있을 경우 2차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동은 반드시 꺼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 후 원활한 차량 정리를 위해 열쇠는 가져가지 말고 꼭 꽂아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가 중요한 화재 사고. 휴대전화가 없다면 터널 내 비치된 비상전화나 벨을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예, 저기요. 여기 이제 지금 사고가 났어요.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내 차가 지금 탄이 직전이거든요. 터널 진입 시에는 전조등을 꼭 켜고 평균 속도를 20% 이상 감속해 주행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박수홍 씨 한쪽 눈을 가리고 제가 가리키는 숫자를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봐 주실래요? 눈을 가리고요. 네. 이쪽을 봐주세요. 네. 네. 여기. 3, 7, 하트. 네. 반대쪽 눈을 좀 가려봐 주실래요? 네, 반대쪽. 반대쪽 눈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7, 사랑을 가리키는 미녀가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치운데요? 예, 일단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주먹을 쥐었다. 잼잼. 폈다. 네. 잼잼. 예, 예. 잘한다. 이거 뭐, 그렇죠. 이거 잘하죠. 혹시 몸이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몸이요? 옆구리가 좀 시리긴 한데 그거 외에는 뭐 말짱합니다. 그거 하세요? 예. 박수홍 씨는 지금 운전면허 적성 검사에 통과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서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보도했는데요. 방송 후 최근 경찰청은 면허시험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나왔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은 학계와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쉬운 운전면허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시동을 10번을 꺼지든 20번을 꺼지든 50m만 가면 합격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이제 시험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다양한 도로 환경이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복합적으로 찾아 개선하면 되겠다는 문제. 최단 시간 내에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면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도마에 오른 운전면허 제도에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위험, 바로 적재불량 화물차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고 날 뻔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뭐 박스 떨어지고 뭐 병도 깨지고 정말 많았죠.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낙하물은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민간인 과적단속원에게 법적 단속권을 주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법적 단속권을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민간인 직원들에게도 부여한다는 겁니다.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과적단속원은 2,124명, 그중 법적 단속권을 갖고 있는 인력은 38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100명가량은 법적 단속권이 없다 보니 단속에 불응하거나 강하게 저항해도 이렇다 할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또 단속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민간 단속원의 안전도 보장받기 힘들었는데 이번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로 도로가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냥 그런 것이 최고지. 저렴하고 그 친절한 시장, 망원시장으로 오시고. 제 동생도 지금 취직 걱정이 많은데 같이 취직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ope to become fluent in Korean. I already started a Korean language course. 나 내 옆에 있고요.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있는 곳에 찾아간다 전해라. 신문고가 찾아간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1년이 넘도록 방치됐던 전기 자전거. 요즘도 제자리에 묶여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일반 자전거가 아니고 전기 자전거이다 보니까 일반에게 모두 대여는 좀 어렵고요. 9월부터 회원제로 해서 대여 운영이 되고 있어요. 멀리 호주에서도 찾아가는 신문고의 북소리가 울렸는데요.
저는 해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6.25 참전자에게 수여하는 호국 영웅 기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가보훈처에서는 해외 거주 6.25 참전 용사에게 호국 영웅 기장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의 고충을 대변해 주신 YTN 신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뻐하시는 김만 할아버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뿌듯하고 정말 좋네요. 그런데 며칠 전 당시 제보이셨던 호주의 김만 할아버님께서 국민신문고 앞으로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국민신문고 제작팀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한다면서 덕담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참전한 것은 자랑이 될 수 없다. 강요받은 의무가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정말 훌륭하고 멋진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한 글자씩 정성껏 눌러 쓰신 카드를 보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신문고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만 할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자, 이렇게 방송이 시작된 후 국민신문고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편, 이메일, 전화 제보까지 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요.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아쉬움이 큽니다. 분야별로 보면 법적 분쟁으로 인한 억울함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안전,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네, 방송 중에도 문자로 의견을 보내주시고 제보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약속한 대로 문자 한 건당 저희가 1,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했는데요. 이렇게 모인 정성은 홀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추운 겨울 마음 좀 뿌듯하고 할아버님도 건강하게 겨울 나시고 꼭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 모두 다 함께 밝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이 추운 겨울 힘차게 나시고요. 따뜻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처음 탄생했을 때 무엇이 정말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의심을 가진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송 후 생기는 작은 변화를 통해 국민신문고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민신문고를 향해 더욱 큰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힐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YTN 국민신문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신문고가 그 국민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의 많은 문제점들과 어려움들을 또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016년에도 계속 신문고는 울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YTN 국민신문고 신문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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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화이팅!